한 지붕 대가족이나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핵가족이 대세지만 주택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부모나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구가 트렌드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이런 가구 형태는 45% 증가해 2021년 이미 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확산은 경제적 이유가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지난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고금리 탓에 모기지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젊은 부부들이 부모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엔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키칠라노에 거주하는 은퇴한 부모 집 뒤편엔 딸과 사위가 새로 집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모기지 부담은 크게 줄었고 은퇴한 할아버지는 귀여운 소녀와 매일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직장이 가까워진 딸은 이런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형과 친척의 도움을 받아 침실 7개짜리 집을 공동 구매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에 더해 형과 형수까지 10명이 함께 사는 이 가족들은 모기지와 청구서, 식료품비를 공동 부담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 나눕니다. 특히 제일 어른인 할머니는 손자 5명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신앙이나 삶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며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 부모의 빈자리를 메꿔줍니다. 크리스 씨 가족은 단독주택 대신 2세대가 살 수 있는 듀플렉스 주택을 세워 한쪽은 이들 부부가 바로 옆집엔 처가 식구들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주된 이유 이외에도 인구 노령화와 대가족 문화가 익숙한 아시아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방이 2차 주택 건설에 세제 혜택을 주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랜웨이 홈같이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걸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습니다.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살 집을 찾던 중 렌털.ca에서 지하 아파트 광고를 찾아낸 한 여성은 집주인이 미국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야 하니 집 열쇠를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780를 먼저 보냈는데 열쇠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토론토로 막 이사 온 남성 역시 렌탈.ca에서 아파트를 찾아내고 $3,600를 냈는데 집에 가서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화가 나지만 이제부터 또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하는 게 더 짜증난다고 남성은 토로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렌탈.ca 측은 집주인이 즉시 돈을 보내라고 재촉한다면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이나 중개인을 만나고 집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집주인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심사에 동의한 목록에 파란색 체크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원베드룸 월세가 $2,500여 달러인데도 여전히 집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세입자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위에서 봤듯이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거나 집주인이 해외로 나간다, 월세를 먼저 보내라는 강요를 받으면 무조건 사기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금 신고 기간인 만큼 국세청 관련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온라인 양식에 적어 보내라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송금하라는 문자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절대 이런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국세청 직원이 전화해 온다면 끊은 뒤 제대로 된 국세청 전화번호로 연락해 문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늘어난 사이버 공격으로 심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사기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런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이민자들 역시 사기에 취약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가 심번호를 알고 있다면
서비스 캐나다와 신용조사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엔 산하 유엔 개발 계획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 개발 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캐나다는 18위였습니다. 기관은 국가별 기대 수명과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국민 소득을 지표로 측정합니다. 193개국을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22에서 한 계단 올라선 19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2009년 26위에서 2010년과 2012년 전체 12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 국가군에 늘 포함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84년, 기대 교육 연수와 평균 교육 연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입니다. 캐나다는 전체 0.935로 18위, 미국은 기대 수명이 짧게 나오면서 한국보다 3계단 낮은 2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1위는 기대 수명과 평균 교육 연수가 한국보다 길고 소득이 크게 앞선 스위스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 스웨덴, 독일 순입니다. 일본 순위는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24위, 중국은 75위입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리스테리아 식중독 감염 우려가 있는 팽이버섯을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K-프레쉬 브랜드 팽이버섯 200g 드리로 코드 번호는 SN240102이며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퀘벡에서 주로 팔렸으나 다른 주에서도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객들의 민원 제기 이후 리콜 조치를 내린 당국은 아직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한 뒤 고열이나 두통, 근육통과 구토, 설사, 복통 등 리스테리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문의하고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자체 브랜드인 인시그니아의 에어프라이어 4종과 오븐형 에어프라이 1종이 리콜됐습니다. 리콜 제품은 5리터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블랙과 10쿼트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오븐 스테인리스 스틸, 3.4쿼트 아날로그 에어프라이어 블랙, 5쿼트 아날로그 에어프라이어 스테인리스 스틸, 8쿼트 디지털 듀얼 바스켓 에어프라이어 블랙으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전국 베스트바이와 온라인 등에서 99,0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이번 리콜은 제품 과열이 원인으로 에어프라이어 손잡이가 녹아내리거나 깨지는 사건 6건과 유리가 깨지는 일이 1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인시그니아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원 코드를 뽑은 상태의 사진과 모델 번호 사진을 찍어 온라인 리콜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하고 베스트바이에서 구매한 고객은 전화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있으면 전액에 대해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75 상당의 베스트바이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년 같지 않은 기록적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스케이트장이 조기에 폐장될 전망입니다. 토론토 시청 앞 야외 스케이트장을 포함해 모든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을 이번 일요일에 공식 폐장한다고 밝힌 토론토시는 날씨 탓에 일찍 문을 닫기는 하지만 올 겨울에도 약 50만여 명이 스케이트장을 다녀갔다며 그동안 120여 명의 직원과 800여 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수고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케이트장은 일찍 폐장하지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하이킹을 즐기거나 다른 놀이를 하고 또 봄철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외 스키장에 앞서 이번 주 초 얼베일스 파크 스키장이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가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의 15에서 24세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영상 제작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캐나다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워크숍은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한 새로운 기술 습득은 물론 네트워크 구축과 취업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를 창립한 아리랑 코리아 TV의 김민구 대표와 릴 아시안 영화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이자 프로듀서인 조셉정 감독이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예정이며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은 4월 13일과 20일, 27일 3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